세 번째, 동기발전기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동기발전기의 이론 중 첫 번째, 유도기전력이 됩니다. 유도기전력. 자, 유도기전력은 원래 전자유도법칙에 의한 E는 N dt분의 d파이라는 공식에서 유도되어서 나온 공식입니다. 하여 증명식은 이제 생략을 하시고요. 결과식 E는 4.44, 주파수 F, 권수 N, 자속 파이, 그 다음에 권성계수 KW 공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개념 잡기 문제를 이용하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발전기에서 극수가 4극, 극수를 P라고 하고 한 극의 자속이 0.062웨바, 자속이 파이, 1분간의 회전 속도를 1800, 지금 단위가 빠져 있는데 RPM 되겠습니다. 분당 회전 속도, 동기 속도, 코일의 권수를 100이라고 하고 N이 100이라고 하고, 이때 이 코일의 유도기전력의 실효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단 권성계수 KW 값은 1.0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 값, 유도기전력을 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값을 보시면 주파수 값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파수 값을 구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걸 이용해서 주파수 값을 구해 주는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는 동기발전기에서 동기속도라는 것을 배웠는데 동기속도 공식에서 주파수 F값이 있습니다. 주파수 F값은 120을 이항시키면 밑으로 갈 것이고 극수 P는 이항시키면 위로 올라가서 120분의 NS 곱하기 P라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F는 120분의 NS 곱하기 P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정리를 해봅니다. 유도기전력 식의 상수 4.44 곱하기 주파수 F값 대신에 지금 이 부분이 주파수 F가 되겠죠. 120분의 동기속도 1800 곱하기 극수 4 곱하기 권수 100 곱하기 자속이 0.062 곱하기 권성계수 1.0 계산을 하시면 1651.68V가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기발전기의 특성 중에서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 전기자 반작용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횡축 반작용 혹은 교차 자화작용이라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동기발전기의 저항 부하를 연결하였을 때 기전력과 전류가 동상, 즉 위상차가 나지 않는 동상이 되는데 이때 전기자 전류에 의한 기자력과 주자속이 직각이 되는 현상을 우리는 횡축 반작용이랍니다. 그리고 기전력과 전류가 동상이 된다라는 이벤트에서 우리는 순수한 저항 R 부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감자작용입니다. 다른 말로 직축 반작용이라 하며 이 현상은 동기발전기의 리액터 부하, 즉 코일 부하를 연결했을 때 기전력이 전류보다 90도 앞선 위상이 되는 특성입니다. 이때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유도 기전력이 작아지는 현상을 말하며 이때 지상전류가 흐릅니다. 지상전류가 흐르는 특성으로는 RLC 특성 중에서 L 부하 특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자작용, 직축 반작용은 L 부하 특성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증자작용입니다. 다른 말로 직축 반작용이라 하며 이 현상은 동기발전기에 콘덴서 부하를 연결하였을 때 기전력이 전류보다 90도 뒤진 위상이 되는 특성을 말합니다.
이때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의 증가를 오히려 도와주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여 유도 기전력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며 전류가 증가하는 진상 전류가 흐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류가 앞선다. 이것은 RLC에서 C부하의 특성이기 때문에 증자작용 혹은 직축 반작용은 C부하 특성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3개나 있는 내용으로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먼저 전동기인지, 그 다음에 발전기인지 내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전기 관련 내용을 암기를 하십니다. 자, 먼저 교차자화작용, 행축 반작용은 기본적으로 동상을 의미합니다. 감자작용, 직축 반작용은 유도성 부하 특성이 나오고요. 증자작용은 용량성 부하 특성이 나옵니다. 그때 교차자화작용은 전압전류가 동상인 특성이 나오기 때문에 역률은 1인 상태가 됩니다. 시험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특성이 되겠죠. 감자작용 같은 경우는 전류가 뒤집니다. 뒤지는 전류를 우리는 지상전류라고 표시하고요. 증자, 콘덴서 성분에 의해서 증자작용이 나오는데 이 증자작용에서는 전류가 앞서는 전류 특성이 나옵니다. 반대로 전동기에서는요. 전동기에서는 이 발전기와 그 특성이 그대로 반대가 됩니다. 먼저 교차자화작용은 전압전류가 동상이기 때문에 위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여 전동기에서라도 교차자화작용은 동상 그대로 진행되고요. 역률은 1인 특성이 나옵니다. 대신에 이 감자작용과 증자작용은 발전기와 반대가 됩니다. 감자작용일 때 전동기에서는 진상전류가 흐르고요. 증자작용일 때 전동기에서는 지상전류가 흐릅니다. 하여 소자의 특성도 반대가 되겠죠. 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문제를 쉽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전기자 반작용은 발전기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조건에서 전동기라는 말이 나오면 감자작용과 증자작용 두 개의 작용이 발전기와 반대의 특성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교류 발전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여기서 파이는 라디안법에 의한 파이로서 180도입니다. 그러면 2분의 180 하시면 각도로 90도가 되겠죠. 90도 뒤졌다. 90도 뒤졌다. 그때 전기자 반작용은 발전기의 90도 뒤지는 전기자 반작용은 감자작용이 되겠습니다. 감자작용. 자, 두 번째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전동기를 했고요.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기전동기는 여기 동기 발전기에서의 특성과 반대 특성이 나옵니다. 반대 특성. 자, 문제를 먼저 보시면 옳은 것을 골라봐라 했습니다. 공급전압보다 전류가 앞섰을 때는 감자작용이 일어난다. 이거 맞죠? 바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발전기에서 전동기에서 감자작용일 때는 전류는 앞서고 증자작용일 때 전류는 뒤지는 특성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전압보다 앞선 전류에는 무슨 작용? 감자작용이 일어난다. 언제? 전동기일 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동기 리액턴스입니다. 동기기에서 리액턴스라는 거예요. 동기기는 회전 계자형이랬고 그것을 등가 회로로 표현하시면 이러한 모양이 나옵니다. 동기기는 전기자 권선을 다시 해당되는 부분을 모두 묶어서 결선해놓은 형태로
Y결선 형태를 취합니다. 하여 동기 발전기의 등가 회로를 그림으로 그리시면 이러한 그림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동기 발전기에서는 전기자 권선의 저항을 의미하는 전기자 권선의 저항이 있고요. 전기자 권선의 저항. 그 다음 동기 리액턴스 부분이 있습니다. 동기 리액턴스. 이 동기 리액턴스는 누설 리액턴스와 이것을 우리는 누설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누설 누설 리액턴스라고요. 그리고 이 XA 값을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누설 리액턴스는 누설 자속에 의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즉 일종의 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새는 자속에 의해 발생되는 리액턴스를 누설 리액턴스라 하고 그 값은 되게 작은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있는데 우리 앞전에 전기자 반작용 RLC의 특성을 배웠습니다. 그것에 의해 기전력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특성이 나오고 이것은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은 누설 리액턴스보다 큰 값을 띠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동기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는 저항 성분과 리액턴스 성분을 벡터적으로 합성했는 것을 임피던스라고 해요. 앞서 전기자 권선의 저항과 그 다음 동기 리액턴스 값 두 개를 벡터적으로 합성했을 때 이것을 동기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이 동기 임피던스는 부하를 걸고 운전을 했을 시 전기자 반작용이 증가를 하게 되어서 실제 이 동기 임피던스 값은 전기자 권선의 저항 RA 값을 무시해도 될 만큼 증가합니다. 무엇 때문에? 전기자 운전 시 전기자 반작용이 증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 운전 시 동기 리액턴스 값은 실제 JXS 값과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기의 전기자 저항을 R,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를 XA, 누설 리액턴스를 XL이라고 하면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하는가? 동기 임피던스 값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기 리액턴스 값은 누설 리액턴스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것을 시료값 형태로 풀었을 때는 제곱 루트 형태로 구합니다. 하여 답은 4번이 되겠죠. 전기자 권선의 저항 제곱 플러스 이 부분을 동기 리액턴스라고 했을 때 XA 플러스 XL의 제곱 그리고 전체 루트를 했는 4번 형태가 동기 임피던스의 시료값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출력과 부하각입니다. 동기 발전기의 한 상당 출력은 동기 리액턴스 분의 유도 기전력 E 곱하기 단자전압 V 사인 그 다음에 부하각 델타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단상이 아니라 이게 지금 한 상당 출력입니다. 다른 말로 단상이 되겠고요. 단상입니다. 그럼 단상이 아니라 상이 3개 있는 3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한상당이기 때문에 3상일 때는 앞에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리액턴스 XS가 10옴, 전기자 저항이 0.1, Y결선에 3상 동기 발전기가 있다. 3상 중 한 상의 단자 전압 V가 4000V이고 유도 기전력 E는 6400V이다. 부하각 델타는 30도라고 했을 때 발전기의 출력은 몇 킬로와트가 되겠습니까? 단위가 킬로와트입니다. 자, 그러면 3상의 동기발전기 출력을 구할 때 3 곱하기 XS EV 사인 델타 요 공식을 이용해서 3 곱하기 동기 리액턴스가 10옴, 유도 기전력 E 값이 6400, 그 다음에 단자전압 V가 4000, 그 다음에 부하각 델타가 30도, 그 다음에 출력이 킬로와트, 몇 킬로와트냐라고 했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 큰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을 해주십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3840W가 나옵니다. 자, 4-3 동기발전기는 내부 전기자 권선의 저항 및 동기 리액턴스에 의해 유도 기전력 단자 전압에 위상차가 생긴다. 즉 유도 기전력과 단자 전압에 의한 위상차가 생기는데 이 위상각을 부하각이라고 한다. 자, 부하각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아래 그림은 동기발전기의 벡터도를 간단하게 표시를 했는데 역률각과 부하각의 구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먼저 단자전압 V를 인가했을 때 부하전류 I가 흐르고 전압전류에 의한 손실각을 우리는 역률각이라고 합니다. 요 세타를 우리는 역률각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역률각. 자, 그리고 이 전류와 나란한 방향으로 전기자 권선에 의한 전압 강화가 형성되고 이 방향에 대해서 90도 앞선 방향으로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생성이 됩니다. 이것을 벡터적으로 연결을 했을 때 이것을 유도 기전력 E 값이라고 하고 이 유도 기전력 E 값과 단자 전압 V 사이에 존재하는 각도를 우리는 부하각 델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아래에 있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뭐를 구할 수 있느냐면 동기 발전기 출력 P는 XS EV 사인 델타라는 공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벡터도를 역률과 출력 값을 적용을 시켜서 정리를 하시면 이러한 공식이 나와요. 뭐 과정은 필요가 없으니까 모르셔도 되겠지만 출력 값은 위에 하셨던 것처럼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세타는 역률각, 델타는 부하각이라고 합니다. 부하각. 자, 마지막으로 이 최대 부하각 델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비돌극형, 즉 여기 있는 이 출력식이 비돌극형에 의한 출력식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돌극형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비돌극형 관련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비돌극형 공식만 암기하시면 되겠고 비돌극형 기준으로 최대 각도는 90도가 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돌극형을 적어드렸는데 돌극형에서 부하각 델타의 최대값은 60도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동기발전기 특성이에요. 첫 번째 무부하 포화 곡선입니다. 무부하 포화 곡선은 여자 전류가 증가했을 때 그 크기에 비례해서 유도 기전력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전압이 높아짐에 따라서 철심의 자기 포화 현상에 의해 전압은 어느 순간 완만한 상승률을 그리는데 이것을
무브와 포화 곡선이라고 해요. 자, 무브와 포화 곡선의 곡선도를 이제 표기를 하면 여자 전류와 단자 잔압 V 혹은 유도 기전력 E 값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단자 잔압 V와의 관계고, 자, 여기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켰을 때 기전력 값이 급격하게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C-점을 기준으로 얘가 완만하게 꺾이는데, 이렇게 꺾이는 이유는 전기자 철심의 자기 포화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화 현상에 의해서 우리는 포화율이란 것이 나오는데, 이 포화율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자, 먼저 0에서 출발을 했을 때 C-점까지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점을 지나면 완만하게 꺾이는데, 이 B를 우리는 포화율이라 해서 B와 B''에 대한 C와 C''의 B를 우리는 포화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동기발전기 무브와 포화 곡선이다. 이 발전기의 포화율은 얼마냐? 자, X에서 Y 지점까지는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Y 지점을 지나면 완만하게 꺾입니다. 그래서 X, Y에 대한 YZ의 B를 우리는 포화율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0에서 8 마이너스 YZ, 그러면 12-8 해서 포화율은 0.5 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삼상 단락곡선이 됩니다. 단락곡선. 자, 별 두 개로서 되게 중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단락곡선은 3단자, 삼상 동기발전기의 3단자를 단락시킨 상태에서 여자 전류와 단락 전류와의 관계 곡선을 우리는 단락곡선이라고 합니다. 앞서 무브와 포화 곡선은 여자 전류를 증가했을 때 그 크기에 비례해서 일정 지점까지는 유도 기전력 값이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그 지점을 지나면 완만하게 꺾인다 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포화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하지만 이 단락곡선은 여자 전류를 증가시켰을 때 단락 전류가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특성이 나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감자작용 때문에 이렇게 꺾이지 않고 일직선이 되는 특성이 나와요. 해서 시험 문제에 삼상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했을 때 전기자 반작용 때문이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삼상 단락 곡선은 3단자 단락 시 여자 전류와 단락 전류의 관계 곡선이며, 이 삼상 단락 곡선은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감자작용에 의해 곡선이 무브와 포화 곡선처럼 완만하게 꺾이지 않고 일직선이 되는 특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락 전류의 파형 특성은 부하를 걸고 운전 중에 갑자기 단락이 되었을 시 곡선 특성이 돼요. 파형을 보시면 2에서 3 사이클 정도는 그 파형이 급격하게 요동을 칩니다. 매우 큰 단락 전류가 흐르며 이것을 우리는 돌발 단락 전류라고 합니다. 2에서 3 사이클 매우 큰 단락 전류가 흐릅니다. 이때 이 돌발 단락 전류 값을 제한하는 값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누설 리액턴스로 제한한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지점을 지나면 안정적인 파형 특성이 나옵니다. 2에서 3 사이클 이후에는 안정적인 파형 특성이 나오는데 이것을 지속 혹은 영구 단락 전류라고 합니다. 이때 이 지속 혹은 영구 단락 전류 값을 제한하는 값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로 제한한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기의 삼상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앞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직선이 된다고 했죠. 자, 세 번째, 단락비입니다. 단락비의 대소 관계를 통해서 기계의 특성을 알 수 있는 표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 단락비는, 자, 별 3개입니다. 중요하고요. 이 단락비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 정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흘리는데 필요한 계자 전류에 대한 무부하 시 전격 전압을 유기시키는 데 필요한 계자 전류의 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내용 자체가 난이도가 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르셔도 되겠고요. 대신 밑에 있는 단락비의 공식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단락비는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의 비를 우리는 단락비라고 합니다. 다르게 보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것도 단락비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내가 지금 단락 전류를 구하고 싶다 했을 때 단락 전류 값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요. 자, 그러면 단락 전류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락비의 대소 관계를 통해서 단락비의 특성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단락비가 큰 특성이다 라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락비가 크다는 것은 단락 전류 값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락 전류가 크다는 것은 일단 기계의 용량 자체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용량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단락되었을 때 단락 전류의 값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작음을 의미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는 것은 동기 임피던스가 작음을 의미하고,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동기 발전기를 운전했을 시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에 의해서 우리는 실제 동기 리액턴스는 JXS라는 운전 시 동기 임피던스는 운전 시 JXS가 된다 했죠. 그럼 실제 이 값이 작아진다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감소함을 의미하고, 실제 전기자 반작용이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단락비가 크다는 것은 단락 전류가 크다, 기계적으로 큰 것을 의미하겠죠. 기계의 중량이 무겁고 가격이 비쌉니다. 중량이 큰 만큼, 등치가 큰 만큼 공극이 크고 여자 전류가 커집니다.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고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집니다.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짐에 따라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집니다.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전압 변동률이 작아집니다. 전압 변동률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단자 전압이 일정해지는 특성이 나오며 과부하 내량이 증가하고 충전 용량이 커지며 안정도가 증가하는 특성이 나오네요. 단락비가 작은 기계를 우리는 동기기라 하고, 이것과 그대로 반대 특성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락비의 대소 관계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하나의 형태를 보통 단락비가 큰 게 잘 나오기 때문에 큰 거를 암기하시고 작은 것은 그대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3 발전기에 따른 단락비의 크기입니다. 수차 발전기는 보통 0.9에서 1.2, 터빈 발전기 같은 경우는 0.6에서 1.0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